번호 15.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와 거의 같은 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중국은 5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서 단 하나의 표준 시간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베이징이든 신장이든 모든 시계는 베이징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하며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웃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이는 무려 960만 스퀘어 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의 건조한 사막, 민난의 열대 우림, 하얼빈의 눈 덮인 도시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중국에는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총 56개의 민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족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10% 미만입니다. 중국의 공식 언어는 표준 중국어이지만 실제로는 3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사람과 광둥 사람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표준 중국어 외에도 광둥어, 상하이어, 하카오 등 다양한 방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2초는 표준 중국어에서는 얼이라고 발음되지만 광둥어에서는 이 또는 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문자는 30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은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전통과 놀라운 법률이 많이 존재합니다. 번호 14. 아름다운 여인의 나라. 중국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우아하고 신비로운 미모로 주목받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끄럽고 하얀 피부, 섬세한 이목구비, 반짝이는 눈, 오뚝한 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미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세련된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멋진 옷을 입고 패셔너블한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아해 보이지만 사실 중국 여성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똑똑하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지식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 세계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의 60% 이상이 중국 여성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삶, 결혼, 가정에 대해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화가 나면 속마음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인내심이 많고 섬세하며 충실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3,490만 명 적어 결혼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중매 및 연애 관련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연애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결혼 중개소도 많고 심지어 신문이나 온라인에 파트너를 찾는 광고를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매우 존중받으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여성과의 연애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며 국제적인 연애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13. 건축의 나라. 세계에서 고대 궁전을 거닐다가 최첨단 마철루로 들어서고 갑자기 허공에 떠있는 유리 다리 위에 서게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입니다. 자금성은 황금빛 지붕을 자랑하며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고 만리장성은 거대한 용처럼 산맥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과 팡안 같은 고대 거리들은 수백 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몇 걸음만 가면 미래적인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하이 타워의 압도적인 높이, 바다별 모양을 닮은 다신공항, 그리고 기괴한 형태로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구부러진 듯한 CCTV 본사 건물까지 이 모든 것이 중국의 혁신적인 건축을 보여줍니다. 중국인들은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심리를 고려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장자재의 유리 다리는 깊은 협곡 위에 떠 있어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투명한 바닥을 밟는 순간 망설이게 만듭니다. 또한 베이징 국립경기장, 일명 새둥지 경기장은 자연 속 나뭇가지가 얽힌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된 현대 건축의 걸작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건축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은 스마트 도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건축 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단 몇 일 만에 3D 프린팅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해외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건축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중국을 방문한다면 하나의 건축 기적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번호 12. 베이징에서의 생활. 베이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도시가 가진 고대 역사와 현대적인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솟은 마철로와 붐비는 쇼핑센터가 수백 년 된 후퉁 골목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 자전거 옆으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베이징의 낮은 바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창안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교통체증 속에서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흔한 풍경입니다. 사실 베이징의 교통체증은 하나의 특산물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징의 지하철 시스템은 저렴하고 빠르며 버블티 한 잔 가격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베이징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우아하게 태극권을 수련하는 한편 직장인들은 스타벅스나 럭킨 커피에 들러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베이징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합니다. 살리툰과 후아이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젊은이들이 모여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밤을 즐깁니다. 전통적인 베이징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왕푸징 야시장을 꼭 방문해보세요. 이곳에서는 달콤한 탕후루부터 관광객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독특한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설적인 성향이 강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찻집에서는 일과 사회 문제, 정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도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길을 한번 물어보면 구글 지도보다도 더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여행하거나 생활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번호 11. 전통적인 중국 차 문화와 현대 커피 앤드 버블티 열풍. 중국은 차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4,000년 동안 차 문화를 하나의 예술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이 주로 녹차와 말차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는 다양한 차 종류가 있습니다. 녹차, 홍차, 백차, 우롱차, 보이차 등 각각 고유한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 문화는 물, 찻잎, 닭이, 다도법 4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찻잎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 적절한 닭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를 우릴 때의 평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차는 중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차를 우려 접대를 합니다. 결혼식, 명절, 전통적인 의식에서도 차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경과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의 음료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대도시에서는 커피가 활력을 상징하며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버블티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불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10만 개 이상의 버블티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버블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헤이티, 내슈, MXT, 차바이다오 같은 브랜드들은 거대한 제국을 구축하며 동남아, 일본, 미국, 유럽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여전히 중국 문화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아침에는 커피 한 잔, 오후에는 차 한 주전자, 저녁에는 버블티를 마시며 베이징의 붐비는 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중국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번호 10.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서구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페이스북 대신 웨이신, 구글 대신 바이두, 유튜브 대신 비리비리, 트위터 대신 웨이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국의 자체적인 인터넷 생태계는 서구보다 훨씬 강력하고 역동적입니다. 또한 중국의 공휴일 제도는 독특합니다. 탄력적인 휴일이 없으며 정부가 정한 공식 휴일만 존재합니다. 특히 춘절, 음력설, 과국경절 같은 주요 명절에는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인구 이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억 명이 동시에 이동하면 그 혼잡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비행기표는 순식간에 매진되며 관광지는 인파로 가득 찹니다. 만리장성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사방이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객 쓰나미 현상입니다. 번호 9이 세계의 공장. 주위를 둘러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힌 물건이 몇 개나 보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신고 있는 신발, 심지어 자동차 안의 부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장난감과 의류부터 전기차, 반도체, 청정에너지 배터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나이키,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풍부한 노동력, 낮은 생산 비용, 초고속 물류 시스템, 대량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순히 대량 생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브랜드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의 70%, 히토류 자원의 90%를 장악하며 미래의 기술의 핵심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만약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 해도 중국의 원자재와 부품 없이는 글로벌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호 8. 1인당 GDP 세계 71위인 중국.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부는 일부 재벌과 부유한 사업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는 중산층 이하이며 특히 소수민족과 농촌 지역에서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가 많습니다. 2021년 소득 조사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40% 이상이 월 수입 $143 이하를 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지역의 연평균 소득은 약 $1,000, 농촌 지역에서는 약 $300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중국 내 빈부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7. 장수면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중국인들. 중국에서 장수면은 결혼식, 춘절, 그리고 특히 생일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이 면은 매우 길고 쫄깃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릇에 단 하나의 면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길고 끊어지지 않은 면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면과 함께 계란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계란의 둥근 형태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풍습은 중국 문화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중요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일이 축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 문화와 달리 중국에서는 특정 연령대가 불길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들은 30세, 33세, 66세, 남성들은 40세 생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중국에서는 10년 단위로 의미 있는 생일을 축하하며 특히 60세와 80세 생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서양에서 사용되는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따라 생일을 계산합니다. 만약 전통적인 중국 생일 파티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장수면 한 그릇을 끝까지 다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면을 중간에서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6.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여행지. 첫 번째는 자금성입니다.
베이징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500년 이상 중국 황제들의 권력 중심지였으며 9,000개 이상의 방을 갖춘 거대한 궁전입니다. 엄격한 풍수 원칙을 따라 지어진 이 궁전은 한때 길바닥에 금가루가 섞인 벽돌을 깔아 최고급 사치를 반영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귀중한 황실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장성입니다. 총 길이 21,00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장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방어벽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진나라 시대에 건설이 시작되어 명나라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수 방문지는 리장 고성입니다. 이곳은 동양의 베네치아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수로와 돌다리, 전통 목조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나시족은 친절한 환대로 유명하며 술과 노래를 즐기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 선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면 무료로 술을 대접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에는 유럽풍 거리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하이의 와이탄에는 마치 파리나 런던을 연상시키는 서양식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만 걸으면 고대 옥불사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상하이 타워를 만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500년의 역사를 단 하루 만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의 포탈라궁입니다. 해발 3,700m에 위치한 이 궁전은 과거 달라이 라마의 거처였으며 7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수천 개의 불상과 불교 그림, 그리고 귀중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번호 5 중국의 12간지 달력. 중국에서 한 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2띠 동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동물들은 단순히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 성격, 인생의 방향까지 영향을 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요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시기, 결혼할 시점, 사업을 시작할 적절한 해 등을 띠의 의미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각 해마다 특정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 해가 개인의 번영과 도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서양에서 사용되는 그레고리력과 함께 음력도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날짜와 월, 연도 모두 12간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번호 4 전통 중국 의상.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의상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신분, 계층,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상징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의상으로는 한푸, 치파오, 당장이 있습니다. 당장은 권력과 위엄을 나타내며 명절이나 공식 행사에서 자주 착용됩니다. 이 옷은 높은 깃과 함께 용과 봉황 자수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남성의 강인함, 힘, 그리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한푸는 중국 전통 의상의 뿌리로 여겨지며 그 역사는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넓고 흐르는 듯한 소매와 섬세한 자수 디자인은 고대 중국의 음양 사상과 오행 이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치파오는 시대를 초월한 세련미를 갖춘 의상입니다. 청나라 시대부터 인기를 얻었으며 몸에 꼭 맞는 디자인이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돋보이게 합니다.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중국 신부들은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붉은색 의상을 입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웨딩드레스인 슈어프는 용과 봉황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부부의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요소는 봉황관입니다. 금, 진주, 옥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이 머리 장식은 과거 황실의 후궁이나 공주들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착용한 신부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황후의 기품과 존엄함을 지닌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붉은 베일입니다. 신랑이 결혼식이 끝난 후 베일을 들어 올릴 때까지 신부의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지 않나요? 번호 3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춘절, 중추절, 그리고 원소절입니다. 춘절, 즉 음력새해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거리와 집은 붉은 등불로 장식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행운의 돈이 담긴 붉은 봉투를 받고 가족들은 함께 만두를 만들며 밤에는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힙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춘절 특집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추절입니다.
이 날은 달이 가장 빛나는 밤으로 여겨지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보름달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완전함과 화합을 의미하는 월병을 나누어 먹고 아이들은 물고기나 토끼 모양의 형형색색 등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달의 여신 창어와 옥토끼의 전설을 들려주며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소절은 춘절 연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입니다. 음력 1월 15일 밤 수백만 개의 붉은 등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등을 하늘에 날리며 신들이 소원을 들어주길 기원합니다. 또한 등불에 적힌 수수께끼를 푸는 놀이와 사자춤, 용춤이 펼쳐지며 도시는 빛과 열정으로 가득한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축제들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전통적인 멋과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붉게 빛나는 밤하늘과 함께 여러분도 중국 문화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었나요? 번호 2.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를 가진 나라. 중국은 끝없는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 미식 천국입니다. 수많은 요리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유럽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 카오야는 중국 요리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입니다.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이 조화를 이루며 얇은 전병에 대파와 향긋한 해선장 소스를 곁들여 싸먹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스촨 허거입니다. 이 요리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지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도전 과제입니다. 중국 고추와 화자오, 산초가 어우러진 이 요리는 얼얼하면서도 강렬한 매운맛을 자랑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중독되는 음식입니다. 또한 란저우 수제국수는 길거리 음식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뽑아 만든 쫄깃한 면과 깊은 맛을 내는 육수, 부드러운 소고기가 어우러져 서양 여행자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음식을 선호한다면 상하이 샤오롱바오를 추천합니다. 얇고 투명한 피 속에 가득 찬 육즙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터지며 풍부한 감칠맛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탕수갈비는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요리입니다. 새콤달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먹기 편하고 중독성이 강해 외국인들에게도 꾸준히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이 음식들은 중국의 풍부한 요리 문화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번호 1. 중국의 생활비. 중국에서의 생활비는 도시와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이 한 달에 약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소도시에서는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공과금은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이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식을 할 경우 한 끼 식사는 4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이며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면 한 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다면 한 달 교통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할 수도 있으며 비용은 한 달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한 사람당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수준이며 이는 개인의 소비 습관과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인프라와 높은 서비스 품질을 감안하면 이러한 생활비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 아니라면 0을 선택해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중국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예 라고 남겨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